안녕하세요, 윈도우쌤입니다. 오늘은 BGF 리테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도 스킵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합격 요인들을 정말 많이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만큼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풀 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BGF 리테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외치고 한번 가볼까요? 자, 부탁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과 전역 예정장교 채용 공고입니다. 모집 직군에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들 영업관리 직군에서 기반을 해서 전략, 재경, 상품, 전문 직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업에서 다 파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영업에 대한 이해도가 되지 않으면 이해도를 갖추지 않은 친구들은 그 다른 직무도 하기 힘들다. 그래서 BGF 리테일의 수익성의 근원과 그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요건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우대사항 한번 볼까요? 우대사항은 이제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전문 쪽에 관련되면 이제 물류나 IT, 점포 설비, 이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역량 문항 작성하실 때 저기의 키워드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3개를 활용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물류 관련해서, 두 번째 IT 관련해서, 세 번째 점포의 이런 설비 관련해서 이러한 역량이 있습니다. 제 얼굴 가려지나요?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잡았다. 그죠? 자, 전형 일정은 주요 전형 일정 등을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근무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성,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에서 이 해당 지역 키워드를 드러낼 수 있는 개인 컨텐츠가 있다면 지역성을 드러내 주시면 훨씬 더 영업직군 담당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성도 다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BGF 리테일 자소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요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라는 윈도우쌤 필살기 키워드. 요즘 스펠링을 자꾸 틀려서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를. 자, 봅시다. 2018년, 19년 이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합격을 좀 예측해 볼 수는 있는데요. A씨는 BGF 리테일 캠퍼스 오디션에서 본사에서 여는 창업 설명회도 좀 참여해봐서 가맹점주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도 있다. 이것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창업 설명회 관련해서 창업 설명회에 가서 누구 얘기요? 가맹점주 입장을 이해해봤다. 이해하도록 좀 노력해봤다. 이런 예시도 좋았고요. 사소한 경험도 괜찮기 때문에 직무에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래는 아닌데 점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매장 대신에 점포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점주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단어들은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공유경제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편의점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카쉐어링 그리고 반려용품.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신사업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항에서 보면 되겠지만은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은 필수적으로 점포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PB 상품만 드러낸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MB PB 상품을 다 알고 계시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MB는 뭐 제조업자 브랜드라고 해서요.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뭐 상품을 표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유통업자 브랜드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PB 상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면접에서 좀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 정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해두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십시오.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냐? 직무의 역할이요. 그죠?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근거, 그리고 입사 후 경력개발 계획. 자, CJ 1번 문항도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는데 기존의 CJ 문항과 거의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2번,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혼합 문제인데 단락을 좀 잘 구성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2번,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 결국엔 역량이죠. 세 번째,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 혁신 역량. 자, 이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는 거는 이 단어를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작성 방식이에요. 자, 네 번째, 평소 CU 편의점 이용 시 느꼈던 장단점을 기술하고 실제로 가봐라 이겁니다. 가보고 우리한테 얘기를 좀 해다오. 그래서 현장에 보이스를 한번 들어봐 다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CU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이디어. 자, 문항들이 이렇게 참신하다는 거는 자소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보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문항들이기보다는 각자의 이 CU 자체에서 정말 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부터 한번 풀어보면요. 기업 분석이 조금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자면 이 아이디어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CU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CU가 이렇게 있다고 치시면요. 다시요. 여러분들 합격해야 되는데 이거 좀 마음가짐이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CU가 이렇게 딱 들어와 있단 말이죠. 자, 이걸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플랫폼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밤에 영어 발음 좀 잘 되네요. 자, 플랫폼과 함께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부분이 이 녀석입니다. 어떠한 업종들과 연계될 것이냐, 이렇게 연계될 것이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에서 좀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권장사항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건데 약국도 이제 들어와 있고 카쉐어링,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카쉐어링, 그리고 반려동물, 그죠? 그리고 택배, 아까 전문 쪽에 갔더니 물류관리 쪽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택배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는지, 그죠? 그래서 카시어링도 있고 뭐 충전소도 이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되고요, 그죠? 하여튼간 이제는 콜라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자생하기보다도 그 곳곳의 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종 사업들과 콜라보해서 할 수 있는지, 이 아이디어 쪽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느꼈던 장단점은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2100바이트이기 때문에 한 1000자 정도를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를 구성하시되, 이렇게 2개 정도를 구성을 하시되,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들은 이제 장단점. 현재 체크를 해달랍니다. 장단형? 오늘 왜 이러죠, 여러분들? 좀 마음이 좀 여러분들 많이 해주고 싶어서 그런가 봅니다. 장단점을 먼저 해서 현장을 좀 파악해다오. 근데 이거 단점을 여러분들 또 디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쉽다. 아쉬움 또는 이것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녀석을 가지고 아이디어로 가면 당연히 좋겠죠. 택배를 보통 제가 중고거래를 좀 하기 때문에 택배를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택배할 때 좀 이런 것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현장에서 느낀 현장 파악 부분이고, 현장을 뭘로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등등등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장단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이디어, 자, 개선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했을 때는 또는 신업종과 연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아이디어를 주셔도 되는데, 이건 사실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사실 최근에 타 기업과 좀 한번 본다면, 여기서 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라고 이것도 추천 한번 드려볼까요? 해시태그로 요즘 유명한 게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아무도 대답 없는 거 알고 있는데 계속 묻습니다. 뭘까요? 네, 무인 점포. 맞다, 이렇게 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무인 점포 이런 것도 좀 추천 대상이니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보다 더 얼마나 해드립니까? 그죠? 그래서 4번은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좋겠고요. 자, 3번으로 역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변화와 혁신을 토대로, 그죠? 그래서 750자 정도 적으라는 건데, 그죠? 우리 기본 틀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져가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 글을 끌어가실 때요, 변화와 혁신과 관련하여, 변화 또는 뭐 혁신과 관련하여 이제 본인이 어떠한 것을 했는지를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못 썼던 거 위로 좀 끌어오셔도 됩니다. 알겠죠? 새로운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무인 점포도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또는 이제 단위 점포당 객수 증가를 항상 우리가 모색을 하는데, 그래서 점포를 어떻게 좀 활용했으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예전에 여러분들 뭐 마트나 어떤 점에서의 활동들을 드러내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새로운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이 땡땡점 경험을 쓰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땡땡점, 이게 제가 드리는 힌트예요. 땡땡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화점, 그죠? 등등 식으로. 백화점밖에 없네요. 또 그렇게 하니까 좀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백화점 있고요, 마트 있고요, 그죠? 뭐 슈퍼마켓도 상관없습니다. 등등등.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경험했던 이런 점들과 매장과 관련된 것들을 경험을 하시고요. 이걸 할 때 이제 변화 혁신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역량이라고 드러내셔야 되는 건데, 매장 내에서 매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는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는 여기를 어떻게 IT와 연계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그것들 속에서 경험하면서 관리가 있었을 텐데, 나는 IT 쪽이야, IT 관리를 봤어, 또는 매장을 DP부터 시작해서
프로모션 하는 데까지 이런 관리를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 혁신으로 여러분들이 끌어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방향성을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인력은 이제 SC와 또 연계를 시킬 거기 때문에 스토어 컨설턴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와 또 연계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동의 목표, 이것도 우리가 하나로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역량 한 가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죠?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함께한 개인 컨텐츠를 활용하시고 여기에 추가해야 될 거는 이제 경험을 쓰시되, 그죠? 경험인데 어떠한 업종 관련해서 어떠한 조직 구성원이 있었는지 구성원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가 뭐였는지 당연히 드러내셔야 되는데, 이 공동의 목표 드러낼 때는 당연히 매출도 있겠지만은 너무 매출에만 집착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수익성에만 또 학생들이 많이 집중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지만은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사회적 가치로 함께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즉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성도 좋겠지만은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함께하는 그런 내용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경험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상당히 좋겠다.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저만 지금 이해되고 막 빨리 가는 거 아니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실질적으로 2개 정도로만 딱 구성하시면 돼요. 위에 간단히 하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걸 좀 이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위에를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리고는 밑에는 이렇게 가져가신 다음에 가져가면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죠? 직무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거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향후 경력 개발에 하고 싶은 거를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직무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점주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정말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을 때 여기 오시면 뭐 전문 쪽에 쓰신 친구들은 제가 아까 추천해드렸어요. 그죠? 여기에서 골라서 쓰시면 된다고 했고, 기본적으로 영업관리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포나 점주와의 관계, 이거는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뭐 MB 제품, PB 제품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최근에 어떤 포스기 등을 활용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포스기 등을 활용해서 이제 신규 포스기를 도입하고 플랫폼 투자를 위해서 포스기를 도입하고 또는 물류망을 투자하고 이런 설비 등을 많이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전개들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플랫폼 투자를 이런 쪽으로 수익성 개선해서 활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IT와 접목한 이 포스기에서 이러한 IT 서비스, 이런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IT와 접목한 서비스 역량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거기에 적합하다는 근거가 뭡니까? 제가 A라는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역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역량이 있습니다. 오케이? 또는 고객을 유치하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향후의 경력 개발은요, 사실 조금 먼 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 제가 4번을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4번에서 제가 여러 개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나머지 안 쓴 것들을 경력 개발에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어떤 쉐어링 플랫폼 가운데서 이제 타 업종과 함께하는 이 플랫폼 서비스 이쪽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요거와 관련하여 어떤 고객들을 상당히 많이 영업하는데 관리하고 이분들을 향후에 우리 매출 증대에 활용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깔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랩업 할게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심야 약국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4번을 여러분들 제일 먼저 좀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남는 것들을 위로 올리면서 그거와 관련하여 좀 특색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너도나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뭘 거예요? 편의점 쓰라고 하면 PB 상품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PB밖에 쓸 수 없다는 거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 먹는 거에 매몰된 경우라서 아주 지극히 국한적이지만은 대다수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소비자 관점에서 쓰시지 마시고요. 넓게 보세요. 그 점포를 넓게 보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그리고 카쉐어링, 그죠? 카쉐어링. 그리고 아까 제가 무인 점포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PB 관련해서 PB, MB 관련해서 했고요. 인공지능 챗봇도 있거든요. 여기 인공지능 챗봇 이렇게 있고요. 추가로 여기 아까 서비스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뭐 제휴카드, 제휴포인트 이런 식으로도 계속해서 활용할 거거든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는 이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종합 쇼핑 공간이 되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에 지향점이겠죠. 그래서 유통혁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유통혁신. 아까 혁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변화와 혁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 매장을 꾸미고 싶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걸 드러내주라는 게 3번 문항이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공동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나 혼자만의 역량 개발도 좋지만은 이 주변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과. 왜냐?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CU 편의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신경 써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얘기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제가 풀 때 4번에서 소재 많이 끌어낸다. 그리고 4번에 먼저 쓴 다음에 이제 3번, 2번, 1번들 쓸 때 남는 것들을 활용해 주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어떻게 돼요? 정말 다채로운데 이 친구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쓴다.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 플러스 종합 쇼핑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친구구나. 이걸 보여주자는 게 저의 고난이도 자소서는 민도쌤입니다의 포인트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감점 요소만 마지막으로 키포인트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점 요소가 어떤 것들이 되느냐. 신입사원 채용에서 자소서 기반으로 채점 시에 이들이 감점 포인트로 좀 잡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 킬링 포인트니까 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고 있다면 일단은 지우고 좀 다시 갑시다. 자, 회사에 그 근거 제시가 논리적 구체적인 경우 등은 가점이에요. 그죠? 당연히 그런 건 가점인데 단순히 자기 자랑이 있죠. 자기 자랑. 단순히 저 이거 잘해요. 이거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 쓴 거랑 다른 게 뭐예요? 연계해 줄 노력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자기 자랑을 스펙 자랑처럼 나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자기 자랑 나열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디테일하지 않은 친구들은 감점 요소가 된다. 즉 뭐냐? 구체적이지 않은 자소서는 상당히 별로로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순히 경험을 그냥 과장해서 많이 했어요. 여러 개 했어요. 다양하게 해봤어요.
등등등 이렇게 쓰는 친구들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단골 감점이라고 했어요. 기본적인 정보. 아까 제가 말한 점점 플러스 SC.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여기뿐만 아니라 GS 리테일, 롯데, 세븐일레븐 이런 등등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편의점 작성하실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와 부합해서 제가 추가로 영상도 찍을 계획도 있으니까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이 시간에도 양질의 고난이도 자소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차별화된 자소서 갖도록 노력하는 민도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